이어서 44쪽에 있는 거. 44쪽에 이제 이런 식의 구조로 써 있어요.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 이제 이렇게 읽어요. 명제 P이면 Q이다 라는 거에 참거짓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를 할 거래. 그러니까 얘를 방금 내가 이제 뭐라고 읽으셨냐면, 얘를 이제 읽을 때 P이면 Q이다 라고 읽어요. 저 화살표 저렇게 쓰여 있는 거 보고 P이면 Q이다 라고 읽어.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 이면 앞에 있는 요거 보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이면 뒤에 있는 저거 보고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과 결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떤 조건만으로는 그건 명제가 아니야. 아까 전에 했던 건데, 명제랑 조건은 엄밀히 이제 다른 내용이거든요. 명제는 그 자체만으로 참거짓이 구별이 되는 거고, 조건 같은 경우는 미지수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그거 보고 조건이라고 하잖아. 근데 조건 두 개를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구조, 이런 구조,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구조로 이어보잖아? 그럼 저게 이제 명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는 2이다 라고 쓰여 있으면 이거 명제 아니잖아요. 그냥 조건이지. 그리고 x제곱은 4이다 라고 딱 쓰여져 있으면 이거 역시도 명제가 아니지, 그냥 조건인 거잖아요. 근데 얘네 둘을 이어 이렇게.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뭐이면 뭐이다. p이면 q이다. 이 구조로 이렇게 얘네 둘을 잇잖아? 그럼 이건 명제가 돼요. 참거짓 구별이 가능하잖아. 우리가 딱 봤을 적에, 요거 딱 봤을 적에, 이건 그냥 당연히 참이죠. 지금 전제가 이렇잖아요. x가 만약에 2라면 그거 제곱하면 4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저거 우리가 참이라고 쉽게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P이면 Q이다 구조가 뭐냐면은, 그냥 단순한 조건 하나 또는 단순한 조건 두 개만으로는 그건 이제 명제가 안 되는데, 두 개의 조건을 P이면 Q이다의 구조로 이렇게 딱 이어가지고 쓰게 되면, 이거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고요. P이면 Q이다 이런 구조로 딱 쓰게 되면은 저거는 명제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참거짓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거짓 구별이 가능한데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인지 좀 명확하게 세팅을 해놓을 필요가 있잖아. 그냥 단순히 감으로 이건 참이겠다 거짓이겠다 이렇게 보긴 좀 그러니까요. 저거를 좀 명확하게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인지 세팅을 해놨는데,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 가정에 해당하는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얘기하고, Q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Q라고 얘기를 했을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는 참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쓰셔. 저 이제 화살표를 저렇게 쓰면 이제 저게 참이라는 뜻이거든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뜻인데, 다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여기 안에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얘기를 해. 당연히 반대는 아니겠지. P가 Q에 들어가질 않으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P는 Q, 이게 거짓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뭐 이런 식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참이라고 얘기했던 거의 형식이 이거였잖아요. x가 만약에 2라면, x가 2면 x제곱은 4이다. 이 명제가 이제 왜 참인지 방금 전에 배운 내용 토대로 얘기하면, 요거의 진리집합에는 2만 있고요. 이거의 진리집합에는 2도 있는데 마이너스 2도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거의 부분집합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읽어. 여기서 가정하고 결론을 바꿔보면, x가 만약에 x제곱이 4라면 x가 2이다 라는 거, 요 명제, 가정과 결론이 바뀐 요 명제 같은 경우는 거짓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 앞에 있는 거 만족하는 게 이거 두 개잖아. 요 뒤에 있는 거 만족하는 건 이 하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거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얘가 여기에 부분집합이 될 수 없는 이유, 이게 성립하지 않는 이유, 이 명제가 거짓이 되는
예. 이 명제가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예. 이 명제가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예가 이거잖아. 요 마이너스 2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박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x제곱이 4면 x는 2야 라고 누가 얘기하면 마이너스 2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2가 여기 들어가면 식이 성립을 하는데 그게 2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박할 때 쓰는 요거. 요 이제 그 명제가 틀렸음을,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 이거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례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반례를 구하려면은 가정에는 속하는데 결론에는 속하지 않는 것 같다가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정리. P이면 Q이다. 조건 두 개를 가정과 결론으로 잇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명제가 돼요. 그래서 참거짓을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참거짓은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가정에 해당하는 거에 진리집합이 결론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면 저 명제는 참이고, 가정에 해당하는 게 결론에 포함이 되질 못하면 저 명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특별히 저기 P이면 Q이다 구조로 써있는 저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 이거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반례라고 불러. 저 명제가 틀렸다는 거 보여주는 예를 반례라고 불러요. 그럼 이 반례를 좀 더 집합으로 명확하게 얘기해 보면 이런 거야. 어떤 x가 저 가정 P에는 원소로 들어가는데 요 x가 가정 Q에는 원소로 들어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P에는 있는데 Q에는 없으면 저게 이제 반례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예전에 한번 봤던 거예요. 사실 반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P가 있고 Q가 있으면 P에는 들어가는데 Q에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여기죠. P에는 들어가는데 Q에는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제외한 나머지 요거 P에는 들어가는데 Q에는 안 들어가는 거. 그러면 저걸 이제 집합으로 표시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저걸 집합으로 표시하면은 P에는 들어가는데 Q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 여기를 이제 집합으로 표시하면 어떤 구조냐면 P 차집합 Q의 구조야. 그래서 반례는 어디에서 등장하는 거냐면 차집합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연산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집합의 연산에서 합집합이라고 얘기했던 거 명제에서 이제 또는으로 해석이 된대요. 교집합이라고 했던 거는 명제에서 그리고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집합, 어떤 애 여집합이라고 얘기했던 건 이건 부정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A 차집합 B가 나타내는 게 A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반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자면 이런 방식이야. 우선 밑에 거를 몇 개를 좀 하고 가자. 325번에 보면은 가정과 결론 얘기하래요. 그냥 간단해요. 이면 앞까지가 가정이고 이면 뒤에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A가 짝수이면 A제곱은 짝수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가정 써달라고 하면 A는 짝수이다 까지 써주시면 되지. 그 다음에 결론 써달라고 하면 A제곱은 짝수이다 이거 갖다 써주시면 되지. 아니면 그냥 짝대기만 그어도 돼요. A가 짝수이면 A제곱은 짝수이다 이렇게 있으면 요 이면으로 요 앞에가 가정이고 뒤에가 결론이다 이렇게만 써주셔도 돼. 그 다음에 뭐 가정 결론 구별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니까 그냥 해보시고, 이제 밑에 있는 거 참거짓 구별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저 참거짓 구별하라는 게 처음에 되게 헷갈려요. 진짜 엄청 헷갈리는데 여긴 그래도 이제 단순한 거니까 328번 보면은 x가 마이너스 1이면 x의 절대값 씌운 게 1이냐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 이렇게 구별한다고요. 얘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1 하나지, 얘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1 하나인데 이거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1도 있지만 1도 있기 때문에 얘가 이거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참입니다. 가정이 결론에 속하면 참이고 속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그 다음에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라는 식으로 명제가 쓰여져 있는데 참거짓 구별하래요. 소수 써보면 여기 소수니까 2, 3, 5, 7 이런 식으로 소수가 진행이 될 거고, 홀수 써보면 1, 3, 5, 7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중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이런 거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반례라고 얘기한다고.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 반례 이렇게 얘기를 해.
그 329번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30번으로 가면 8의 약수. 8의 약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8의 약수이면 16의 약수냐라고 물어봤어. 8의 약수는 당연히 1, 2, 4, 8이 있을 거고요. 16의 약수는 1, 2, 4, 8, 16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니까 얘가 이거에 부분집합이라고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참이고요. 그 다음에 331번 보면은 x가 1보다 크면 x가 2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개념으로 나타내기가 좀 그렇죠. 부등식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수직선상에서 생각을 하자 그랬어요. 수직선상에서. 그러면 x가 1보다 큰 게 이렇게 있거든. 얘가 이제 p지 지금. 얘가 p인데 x가 2보다 큰 게 이렇게 또 있어. 그러면 p가 q 안에 들어가냐 물어보는 건데 p는 요만큼을 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p가 q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지. 예를 들어 뭐 발예를 들자면 요거 안 되는 거 찾으면 되지. 뭐 그냥 1.5 이런 거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숫자 엄청 많죠. 안 되는 얘가. 1.5는 1보다 큰데 1.5는 2보다 큰 건 아니니까요. 이거 이제 거짓이 되는 발예는 엄청 많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P이면 Q이다 구조로 써 있으면 제 저렇게 쓰시고 P가 Q 안에 들어가면 참이고 P가 Q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짓이고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시를 발예라고 한다. 요까지 P가 Q 안에 들어가면 참이고 저게 만약에 거짓일 때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 이거 보고 줄여서 발예라고 얘기를 한다. 발예는 P에는 속하는데 Q에는 속하지 않는 거 찾아주면 된다. 집합에서는 P차 집합 Q다. 뭐 이런 식이고요. 아래 있는 박스를 좀 마저 얘기를 합시다.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의 참 거짓인데 어떤 명제가 모든 보통 이제 x를 쓰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뭐뭐뭐이다 라는 식으로 서술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 명제는 모든 문제에 주어진 그 문제 안에 주어진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그 명제가 참이 돼. 예시가 이런 식의 예를 좀 들어드릴 건데 전체 집합이 1, 2, 3, 4, 5가 있고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가 있는데 332번에 어떤 명제가 쓰여 있냐면 모든 x에 대하여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쓰여 있거든. 그러면 이 명제 자체는 그냥 한글로만 받아들여도 참인 거 알겠죠? 말 그대로 모든 x에 대해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잖아. 여기 있는 모든 숫자는 전부 다 이 조건에 만족을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게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333번에 모든 x에 대하여 뭐라고 쓰여 있냐면 x제곱은 홀수이다 라고 쓰여 있어. 홀수라고 쓰여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 제곱을 해보면 분명히 홀수인 것도 있고 짝수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야. 모든 x, 여기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냐고 물어봤는데 안 되는 게 있잖아.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명제가 당연히 거짓이겠죠. 근데 모든은 사실 별로 헷갈릴 게 없는데 요 어떤이 좀 헷갈려요. 어떤 x에 대해서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 조건을 만족하는 x가 하나라도 있으면 저 명제가 참이 되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334번 보면은 어떤 x에 대해서 x는 5이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 어떤 x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5가 되는 게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5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이야. 어떤이라고 돼 있으면 다 만족할 필요가 없어. 말 그대로 어떤 거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335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어떤 x에 대해서 x는 두 자리 자연수이다 라고 돼 있어요. 두 자리 자연수.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두 자리 자연수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 두 자리 자연수 되는 건 단 한 개도 없거든요.
단 한 개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인 명제지. 이거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된다고요? 모든과 어떤의 차이야? 모든은 말 그대로 문제에 주어진 전체 집합이 다 성립을 해야지 되는 게 모든이야. 어떤 같은 경우는 성립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 하나라도. 그래서 얘가 참이 되려면 항상 성립해야 되고 얘가 거짓이 되려면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얘가 참이 되려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고 얘가 거짓이 되려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 근데 이제 얘네들 사이에 또 관계가 서로 어떤 관계냐면은 모든 x를 블라블라 이렇게 쓰여 있는 요거를 부정을 하시면 어떤 x에 대하여 라는 식으로 바뀌고요. 어떤 x에 대하여 라고 쓰여져 있는 걸 이제 부정을 하면 거꾸로 모든 x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서로 부정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박스에 그렇게 쓰여져 있죠.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를 부정을 하면 어떤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이 된다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거대로 한번 써보면 336번 보면은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x가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참거짓 판단을 해달래. 그럼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부정하면 어떠냐?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 이 뒤에 것도 부정하셔야 돼요.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정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부정한 거 명제를 딱 조사를 해보니까 자연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잖아. 이게 지금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거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단 한 개도 없죠. 모든 자연수는 다 0보다 이제 크기 때문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 337 어떤 실수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 요걸 갖다가 부정을 하시면 어떤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고 쓰여지겠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요것도 이제 참거짓을 한번 판단을 내려보면은 실수라는 거의 숫자의 특징이 그거죠.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실수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당연히 없죠. 저거 만족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명제 자체는 참입니다. 그 모든이랑 어떤 구별하는 거 정도만 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배우고 나서 저 명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치는데 그 장난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장난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좀 장난을 칩니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지금 여기 쓰여 있는데 이거 보고 가정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 앞쪽에 쓰여 있는 P 보고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뒤에 있는 걸 이제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 가정과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명제에 역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정이랑 결론이랑 순서를 바꾼 거예요. 위치를 바꾼 거. Q이면 P이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쓴 거. 이 명제에 역을 써달라고 하면은 그냥 순서를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우를 써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순서를 바꾸면서 거기에다가 부정에 해당하는 기호까지 갖다 붙여주시면 돼. not Q는 not P이다. 이게 이제 대우야. 단순히 순서만 바꾸는 게 아니고 순서를 바꾸면서 그거를 각각 부정을 해서 써주는 거. 이게 이제 역이고 요게 이제 대우예요. 약속이 그렇습니다. 요거는 약속이 그러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성질이 뭐냐면 만약에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는 반드시 참이 돼. 그리고 만약에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의 대우는 반드시 거짓이 돼. 근데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명제의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방금 얘기한 요거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가 참이다는 증명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증명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 증명을 좀 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P이면 Q이다. 요게 이제 참이 되시려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약속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야지 저 명제가 참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벤 다이어그램의 형식으로 그려보면은 P가 Q 안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P가 Q 안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궁금해하고 있는 거는 P의 여집합이랑 Q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예요.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Q가 여기 있으니까 요 Q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여기에 이제 Q의 여집합이 그려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Q의 여집합이 이렇게 그려져. 요즘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Q의 여집합인 거죠. 근데 P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P의 여집합은 당연히 이 빨간색도 색칠이 되는데, 빨간색뿐만 아니라 여기도 색칠이 되지, P의 여집합은 P를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빨간색뿐만 아니라 저 안쪽에 있는 부분까지 더 색칠이 된다는 거 알겠지? 이게 이제 P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Q의 여집합이 거꾸로 P의 여집합에 속하는 구조가 돼.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한다 라는 거를 저 P면 Q이다 구조로 해석을 하면, 저 명제로 해석을 하면 Q의 여집합은 조건으로 나타내면 Q가 아닌 게 되는 거지, P의 여집합 같은 경우는 조건으로 나타내면 P가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에 이렇게 속한다가 된다고. 그러면 이 명제 자체도 이제 참이 된다, 이 논리거든요.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봤더니 이것도 참이래. 근데 이제 이거 보고 우리가 대우라고 약속을 하는 거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역시도 당연히 참이 돼요. 그럼 거꾸로 이제 뭐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거짓입니다. 뭐 이렇게 가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명제랑 그 명제의 대우는 반드시 참거짓을 같이 간다 라는 내용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너네들한테 이제 역대우 다 말하고 참거짓 다 판별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몇 번을 해볼까나, 거기에서 몇 번을 해볼까나. 340번을 우선 좀 건드려 볼게요. 340번은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두 삼각형에 뭐라고 돼 있다고? 넓이가 같다. 이렇게 쓰여 있는 명제가 있어. 참거짓을 이제 다루기 전에 우선 역대우 쓰고 참거짓 판별하라 그랬지. 그럼 이 명제의 역은 어떻게 되냐? 가정하고 결론하고 뒤집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역이 이렇게 써지겠지.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이런 식으로 쓰여지겠죠. 근데 이거 명제 내가 읽으면서도 니네 잘못됐다는 거 알겠지? 넓이가 같다 그래서 합동은 아니잖아. 거꾸로 되는 게 맞죠. 합동이면 넓이가 똑같은데 이거 자체는 당연히 거짓인 거 알겠죠? 넓이 같다고 합동이라고 부르질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거의 대우는 뭐냐? 이거의 대우는 요 명제의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지.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지 않으면, 요것도 이제 뒤쪽에 써지는데 저거 역시도 부정을 하셔야 되죠. 두 삼각형은 합동이 아니다. 근데 보통은요, 우리가 저런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 좀 여기 있는 것처럼 아니다가 좀 많이 쓰여져 있잖아. 아니다에 대한 표현이 많이 쓰여져 있으면 헷갈려요. 근데 방금 전에 요걸 좀 알려드렸잖아. 어떤 애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라 그랬죠.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야. 근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합동이면 넓이 같은 거 우리 알고 있거든요. 이거 참이라는 거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럼 얘가 참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명제의 대우는 그냥 딱 읽었을 때 직관적으로 잘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랑 어차피 똑같을 거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참이에요. 넓이가 같지 않으면 합동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합동이면 넓이 같은 거 알고 있으니까 이 명제의 대우도 당연히 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도 꽤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대우를 이용한 증명 자체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46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지. 그러면 거기 있는 거 뭐 역대우 하나씩 갖다가 써보시고, 역대우 하나씩 갖다가 써보시고,
뭐 그거에 참거지 구별하는 건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기가 초반에 좀 헷갈리는 단계니까 억지로 문제를 좀 안 풀어드릴게. 그냥 너네 힘으로 좀 푸시면서 내용을 알아가야 될 것 같아서 풀고 답 확인하는 거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어. 이것도 헷갈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조건도 있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도 있어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명제가 참이래. P이면 Q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약속이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부르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불러.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애들한테 이제 외우라고 할 때 어떻게 외우냐면 화살표 쏘는 애가 충분 조건이고 화살표 받는 애가 필요 조건이야. 화살표 쏘는 애가 충분이고 화살표 받는 애가 필요 조건이에요. 화살표 쏘는 애가 충분 조건이고 화살표 받는 애가 필요 조건이야. 근데 가끔가다 그런 상황이 있거든. 어떤 상황도 있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서 동시에 Q이면 P이다도 참인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화살표 쏘는 거랑 받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황, 이거 보고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리를 해놓고 아래에 있는 거 문제를 좀 다시 볼 건데 정리를 좀 해놓으면 이런 식이라고요. 우리한테 뭐가 있다?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저게 참이래. P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참이래.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러면 P가 화살표 쏘는 애니까 P는 무슨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뭐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가는 거야. P는 충분 조건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가는 거거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쏘는 애가 충분, 받는 애가 필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 쏘는 거랑 받는 걸 동시에 할 수 있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해설이 이렇게 돼요. 거기 이제 344번부터 346번에 이걸 물어봤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써달래.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써달라 그랬지. 그러니까 P가 뭔지 물어본 거야. 지금 P가 뭔지 물어본 건데 우선 344번의 상황은 이래요. 344번의 상황은 P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Q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앞으로 너네랑 나랑 이런 문제를 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생각을 해봐요. 이게 참이 되려면 얘가 여기에 속해야 되지. 얘가 여기에 온전히 속하면 이게 참이고 속하지 않으면 거짓이잖아. 그럼 얘가 여기 속하는지 한번 따져보면 얘가 얘보다 더 큰 범위죠. 얘는 0 포함하는 거고 얘는 0이 포함이 안 되잖아. 둘의 범위 자체는 같은데 얘는 0이 포함이 되고 얘는 0이 포함이 안 돼. 그러면 얘가 더 큰 범위니까 얘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이건 거짓인 거잖아. 그럼 거꾸로 Q이면 P다가 참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확인해보면 얘가 여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요 P는 지금 Q한테서 화살표를 받고 있는 거지 쏘는 건 안 되고 받는 것만 되는 거거든. P는 화살표를 쏘는 건 안 되고 받는 것만 되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러면 화살표 받는 애는 뭐라고 얘기한다? 화살표 받는 애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344번 답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P는 무슨 조건이다? P는 필요 조건이다. P는 화살표를 받아야 되는 애니까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야. P는 필요 조건이다. 이건 그냥 그냥 꾸며주는 단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P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45번에 있는 거, 345번에 보시면 P는 한 자리 자연수, X는 한 자리 자연수. 그 다음에 Q는 뭐라고 돼 있냐면 X가 10 미만의 자연수.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이거 정리를 하면은 어차피 X가 한 자리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여기 뭐라고 써지냐면 1부터 9까지 이렇게 써지겠죠. 1, 2, 3, 4, 5, 6, 7, 8, 9. 근데 이제 여기도 보니까 X가 10 미만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둘이 같은 집합이니까 얘가 여기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얘가 여기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둘이 같은 집합이니까요.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야. 그럼 얘네들은 서로 화살표 주고받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P는 Q이기면 이제 무슨 조건이라고 쓰게 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쓰게 돼. 화살표 주고받는 거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했죠. 346번에 있는 것까지 마저 한번 해보자. 346번에 보면 X는 8의 배수이다가 P래요. 그냥 여기다 8의 배수라고만 쓸게요. 간단하게. P는 8의 배수 얘기하는 거고 Q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짝수인 자연수 얘기하는 거래요. 짝수라고 쓸게. 세상에 있는 모든 8의 배수는 짝수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거 뭐 그냥 이렇게 써봐도 되죠. 8의 배수 이렇게 쭉 갔다가 쓰다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은 요 짝수 범위 안에 당연히 다 들어가겠지. 쭉 나열하다 보면 얘네 여기 다 들어가죠. 근데 짝수가 8의 배수 안에 속하는 건 아니잖아. 짝수 중에 8의 배수에 속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이면 이거이단 거짓인 거 알겠지? 그러면 지금의 P는 뭘 하고 있냐? 지금의 P는 Q한테 화살표 날리고 있죠. P가 화살표 쏘는 애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다. 쏘는 애가 충분, 받는 애가 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여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그 아래에 있는 게 이제 347부터 350까지 나오는 그 문제들이 이제 약간은 괴로워.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은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다음 조건은 A는 0 또는 B는 0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걔가 이거이기 위한 뭐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화살표를 쏘니 받니 이거 물어보는 거지. 얘가 여기한테 화살표를 쏘고 있냐 받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347에서 뭐라고 돼 있냐? 347에서 A는 0이라는 게 나왔대. 그러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얘도 그냥 나란히 갖다가 써볼게. A는 0 또는 B는 0 이라고 돼 있는 상태에서 해보면 이게 이제 이런 식이지. A가 0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냐 라고 물어봤지. 그러면 이건 당연히 맞죠. A가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이렇게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 근데 이제 이 반대로 되는 거는 이게 틀렸거든요. 요게 안 돼.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A가 0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B가 0이고 A가 0이 아니면 다시 B가 0이고 A가 0이 아니면 이거 보고 A가 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집합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A가 0인 애가 있어요. A가 0인 애가 이렇게 있어. 얘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A가 0인 애들이 이렇게 있고 B가 0인 애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네 합집합이니까 이거 다 색칠되어 있거든요. 얘는 여기만 색칠되어 있고. 그럼 당연히 얘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맞지. 근데 거꾸로 얘가 여기 들어갈 순 없죠.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요쪽에 있는 거 B가 0이면서 요쪽에 있는 거 B가 0인데 A가 0이 아닌 거. 여기가 뭐라고? B가 0인데 A가 0이 아닌 거. 얘 때문에 저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얘는 여기에다가 화살표를 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충분 조건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348번에 있는 거, 이게 방정식 푸는 아이디어였는데 2차 방정식 푸는 아이디어죠. AB 곱한 게 0이다 라는 게 써 있어요. AB 곱한 게 0이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지.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읽을 수 있냐라는 건데,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이렇게 풀어요. x-1, x-2 곱한 게 0이라고 써 있어. 그럼 저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x는 1 또는 x는 2라고 쓰게 되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얘네 둘이 갖다 곱한 게 있으면 곱했는데 0이 나온대. 곱했는데 0이 나오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일 거다라는 논리잖아.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경우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AB 곱한 게 0이다 라는 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가 0이든지 또는 B가 0이든지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똑같은 거라서 이거이면 이거이다도 참이 되는 거고, 요거이면 요거이다도 참이 되는 거야. 둘이 그냥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런 거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하셨어. 그 아래에 있는 349번이랑 350번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이거를 뭐 이제 질문을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거니까, 이게 지금 얘가 여기 속하는 건지 얘가 여기 속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구별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우선 이제 명제에 대한 그 개념 설명, 이게 두 번째 영상이죠. 이게 두 번째 영상이고, 뒤쪽에 이제 증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따로 얘기를 할게요.